해봅시다. 일단 최대한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합시다. 질문 더 해보세요. 지난번에 수요일에 합정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에 질문해보세요. 오늘은 많이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많이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자, 질문이요. 네? 더워요? 네, 스트하는 거 아니었어요? 예? 스트하는 거 아니었어요? 뭐 수투하는 거긴 한데 수원 저게 마무리가 좀 덜 됐잖아요. 네? 아니 오늘 스트 하신다고 했는데. 이 자식이? 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일단 읽어볼게요. 2교시에 되도록이면 2교시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교시에 일단 1교시에는 요거 저거 마무리 한번 해보자. 질문해 보시죠. 최대한 1교시 내에 많이 해봅시다. 몇 번 해볼까? 1600 몇 번? 66. 끝은 가져왔어요? 잘 가져왔냐? 2026 대비 53 수투 문제편. 오케이. 그치 그겁니다. 해보자. 모든항의 음수인 수열 A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는 일단 기본적으로 0보다 작겠다. 그리고 있는 거 한번 보시면 그래서 루트 MS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한 소리겠네. 자, 얘를 만족시킬 때 1부터 99까지 AN의 값은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뭔가 생긴 모양이 제곱하고 싶게 생겼죠. 제곱하고 싶게 생겨서 제곱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제곱 한번 해보자. 그럼 얘가 그럼 얘가 하고 4분의 1이랑 빼기 4가 나면 빼기 1일 거니까 넘어가면 얘가 없어질 거고 이렇게 되는 거네. 그쵸? 이걸로 뭘 할 수가 이걸로 뭘 할 수가 잠깐만. 저는 좀 다르게 풀었습니다. 값이요. 이걸로 뭘 할 수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제곱처럼 생겼는데 제곱이 아니었나 보지? 왜냐면 이게 역수분계잖아. 여기 루트도 있으니까 제곱처럼 생겼는데 다시 한번 보자. 저걸 해서 1부터
데이 하자니 뭐야? 2의 AN을 양변에 곱해서 풀래요. AN 제곱식을 만들어서 풀래요. 얘는 제곱식을 만들어서 본다고? 그럼 인수분해가 딱 되고 통분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푼다는 거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게 왜냐면 약간 이런 그 새로운 수열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해보긴 해야 돼요. 모양을 보시고 요래조래 건드려 봐야 되는 거긴 한데 이런 모양이잖아요. 우리가 이거다. 그래서 얘가 이거다. 내 공식을 쓰는 맞네. 인수분해가 이렇게까지 오면 그대 공식을 쓸 수밖에 없잖아. 근해 공식을 쓰면 A분의 빼기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그리고 M 플러스 이렇게 딱 될 거고요. 모든 항이 음수인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더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빼기일 거야, 그지? 그리고 싹싹 치워서 빼기로 딱 바꾸면 모양이 교대급수구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보는 건 1부터 99까지고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가 남겠죠. 두 칸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앞에 두 개 해보시면 0하고 1 빼기 뒤에 거 두 개 해보시면 98, 99 집어넣으면 되니까 숫자가 왜 이렇게 더럽지? 맞네, 더러운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한번 잘 봐봐. 잘 봐봐. 우리가 이런 새로운 수열 같은 걸 만났잖아. 만났을 때 우리가 좀 건드려 봐야 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식의 모양을 좀 보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곱을 해본 것도 비슷한 느낌인 건데 식의 모양을 보시고 약간 역수관계, 그렇죠? 그러면 제곱하면 2ab 하면 얘네들이 곱하면 날라가니까 그거랑 오른쪽에 루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곱하면 뭐 어떻게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식의 모양을 보시고 이걸 제곱을 할지 아니면 뭐 유리화를 할지 문분수 분리를 할지 땡땡땡들을 식의 모양을 보고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대입하면서 관찰하는 거, 그러니까 규칙성 찾는 거 이런 쪽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식의 모양을 보시고 뭘 건드려봤는데 뭐가 잘 안 돼. 그러면은 대입하면서 관찰해 가면서 규칙성 찾는 식으로 가는 쪽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AN에 관련된 식이 나오면 n자리에 n-1이나 n 더하기 1 같은 걸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래서 a n 더하기 1 또는 a n-1을 만들어서 이걸 만들어서 보통 이제 차를 하거나 또는 모양에 따라는 합할 때도 있을 텐데 보통은 이제 차를 많이 하지. 그래서 AN에 관련된 식이 뭐가 있다? AN 해가지고 FN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AN 플러스 1을 해가지고 F에 N 더하기 1을 만든 다음에 이걸 만든 다음에 이렇게 빼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구해보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를 한번 구해보시면 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특히 이 수학적 비납법이나 아니면 수열의 합작태에서는 이런 새로 주어진 것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랬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좀 세워놔야 그거에 따라 해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식의 모양을 보시고 일단 먼저 한번 건드려 보시고요. 보통 이제 식의 모양이 중요한 경우가 많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대입하면서 관찰해 보는 거 생각해 보시고 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같은 걸 해가지고 a n 플러스 1과 a n 사이의 관계를 좀 구하는 식으로 이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관계식이 괜찮게 나올 수 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합시다. 얘는 이쪽이겠죠? 제곱 모양이 아니고 2차 방정식 모양을 바꿔서 근해 공식으로 가는 형태였죠. 그래서 이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볼까요? 뭐 해볼까요? (1667) 그림이 루트 x랑 빼기 x제곱 n제곱 콤마 n 아하 예, an 길이랑 bn 길이가 같네. 그 다음에 넓이를 SN이라고 넓이 구해야 되는 거군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좌표 구하는 게 별로 어렵진 않죠. 얘가 n제곱 콤마 n이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얘랑 얘는 아무 관계없는 두 식이 아니죠. 그치? 약간 이거 제곱을 요걸 봐. 90도를 이렇게 돌리면요.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도록 90도를 이렇게 돌려서 식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얘가 얘랑 정확히 겹쳐지겠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90도 돌리면 90도 이렇게 돌려봐. 그러면 얘가 이렇게 겹쳐진다는 거 아시겠냐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n제곱 콤마 n이라는 말은 여기까지 거리가 n제곱이 n제곱이고요. 여기가 n이라는 건데 그럼 얘를 다시 90도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여기가 n제곱일 거고 여기가 n인 거예요. 대신 이게 이제 길이잖아. 여기가 음수 쪽에 있으면 빼기 n제곱이라고 해야겠지. 여기까지 됐네? 다 했습니다. 그럼 사실 뭐 넓이 구하는 거는 신발끈 써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90도 아닌가? 얘는 기울기가 n분의 1이고요. 이거 기울기가 몇이죠? 빼기 아니잖아. 90도 맞죠? 얘가 직각이죠, 직각. 직각이면 좀 더 쉬워졌지. 어떻게 하면 돼? 요 길이 구해가지고 5의 an 5에 보시면 루트하고 n은 4제곱 더하기 n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 sn이라는 것은 sn이라는 건 2분의 1의 윗변 곱하기 높이 그냥 둘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냥 5의 an의 제곱이죠. 이건 제곱입니다. 짠! 다 나왔다. SN 다 나왔으니까 그거 구할 수 있지 않을까? n제곱분의 2의 SN? 그쵸? 혹시 뒤에 게 안 되는 거예요? 기울기 예? 뭐가요? AN, BN 좌표를 보이는데 예. 두 개의 기울기가 많이 기울기가 직각인 것도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직각이나 신발끈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분의 1의 절대값을 하고
이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신발끈을 쓸 수 있는데 신발끈 중에서 좀 약간 저 간략한 형태죠. 하나가 0,0이고 A가 여기 적어보자. n, 세개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가 0,0이면 세 꼭지점 중에 하나가 0,0이면 넓이가 이거 x좌표 곱하기 이거 y좌표, 이거 x좌표 곱하기 이거 y좌표 이런 식으로 가잖아. 기억해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빼기 n 사서요. 빼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n 제곱. 공식으로 하면 좀 더 쉽게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저게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적어줄까? 혹시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넓이는 2분의 1의 절대값 쓴 다음에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야. 이런 식이야. 그래서 AB 빼기 BC야. AD 빼기 BC. 여기 오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거 옛날에 신발끈 공식할 때 배우지 않았나? 신발끈 아니 신발끈을 아 이거 곱해서 점색에 이거는 신발끈 공식 중에서 꼭지점 중에 하나가 원점일 때는 좀 간략한 식으로 적을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야. 뭐 근데 나는 이거 뭐 신발끈 여러 개 하기 귀찮다 하시면 이렇게 하시든가 뭐 이거 하세요. 뭐 이거 하시든가 그거는 자기 자유인데 뭐 공식 하나 외워두시면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 고3은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 하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런 것들이 다 시간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고3 공부를 하실 때는 대체로 다 어떤 상황 또는 어떤 저 방법 같은 것들 뭐 그게 공식일 수도 있고 방법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외워서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빨리빨리 처리해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풀죠. 다음이요. 1669번. EX 빼기 루트 2의 그래프예요. 그래프의 점 P를 지나고 기울기 빼기린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예? 경찰대 기출 좀 해주시면 돼요. 경찰대 기출이? 왜요? 들어와요? 들었다고요? 아니 이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네. 딱 하는 게 너무 경찰대 기출 좀 더러웠죠. 좀 더럽긴 한데 때마다 너무 오래 걸려. 이게 예전에는 그랬어요. 경찰대 예전에는 뭔 경찰대냐, 뭔 사관학교냐, 뭐 이래가지고 그냥 모의고사랑 저 수능 기출 뭐 이런 쪽 위주로만 풀었단 말이야. 경찰대 기출이 좀 약간 문제들이 살짝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좀 지저분하다고 해야 되나? 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느낌의 문제들은 있는데 문제는 경찰대 기출 같은 경우 경찰대 기출이나 사관학교 기출을 우리가 풀어보는 이유는 언젠가부터 풀기 시작했거든. 왜 푸냐면 약간 수능이랑 살짝 결이 다른 문제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아이디어들이 수능에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그 전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아이디어들이 경찰대 사관학교 기출에 출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다음 수능에 나오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대나 사관학교 기출 중에서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것들은 푸는 추세로 바뀌었죠. 그렇다. 그래서 뭐 너무 그렇게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만 하세요. 자, 이렇게 점 P 기울기 빼기린 직선이 X축과 만나는 Q 자연수 N에 대해서 PN, PQ가 N일 때 P의 X좌표를 AN이라고 하자. 한번 봅시다. 얘가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겼을 거고 여기가 P라고 하고 기울기 빼기 1 대충 이 정도
P, 얘가 Q야. 이렇게 됐죠. 그리고 지금 PQ 길이가 N이라고 했거든. 이 길이가 N이라고 했습니다. 이 길이가 N이라고 했고, PQ 길이가 N일 때 PX 좌표를 AN이라고 하죠. 요거가 AN이다. 이게 AN이다. 그랬을 때 뭘 거라는 거죠? 아, 정수 부분은 해봅시다. 해볼게요. 먼저 P의 좌표가 나와 있냐 하면 그런 게 안 나와 있죠. P의 좌표는 딱히 안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울기가 빼기 1이니까 약간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녀석의 좌표가 1대 1대 루트 2잖아. 기울기가 빼기 1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n이면 얘랑 얘는 루트 2분의 n인 거야. 얘도 루트 2분의 n인 거야. 그치? 그리고 p는 저거 위의 점인데 우리가 이거랑 이거를 합쳐가지고 저 p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2의 x 빼기 루트 2. 그래서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왜 루트 2만큼 됐을까? 루트 2만큼 뺀 이유가 있나? 해볼게. P의 좌표 하나 한번 더 봅시다. 그러면 얘는 AN, 2의 AN 빼기 루트 2지. 이 직선, PQ 직선을 구한다고 치면 PQ 직선은 얘는 고기가 빼기에다가 X 빼기 AN에다가 플러스 2의 AN 빼기 루트 2가 될 거고요. 여기서 X절편 구할 때는 Y에 0 집어넣어서 구하잖아. Y에 0 집어넣어보시면 이게 이렇게가 되겠죠. AN 플러스 2의 AN 빼기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이거의 좌표가 Q의 좌표인 거지. 이게 Q의 X 좌표인 거죠. 그래서 Q를 구해보시면 AN 플러스 2의 AN 빼기 루트 2 이렇게 콤마 이렇게 될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P를 다시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P가 아니라 여기를 H라고 합시다. 그래서 H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H 그럼 여기에서 이제 루트 2분의 1만큼 뒤로 간 거지. 그래서 AN 플러스 2의 AN 빼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N 0 이렇게 될 건데 원래 H의 좌표가 P에서 이렇게 쑤서 내린 거니까 당연히 이 녀석이랑 X좌표가 똑같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AN이랑 같아요. 됐나? 그럼 봐라 2의 AN 뭐야 저거 루트 2 이게 루트 2분의 N이 빵인 거죠. 됐어요? 최민규 씨, 왜 실실 웃으시죠? 수가 참. 숫자가 좀 더럽죠? 그래서 얘를 넘겨가지고 이제 얘로 바꿔보시면 얘는 로그 2에 하고 바로가 이제 얘네들이 다 올라간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n 이렇게 되겠죠. 통분정도 한번 해볼까? 통분정도 해보시면 요 정도 되겠다. 됐어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예쁘게 적을 수 있으려나? 로그 어라라? 더하기지 더하기. 맞지. 이렇게 되고 빼기 뭐야? 이렇게죠? AN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시그마 N은 1부터 6까지 AN이죠? 1부터 6까지 AN. 얘는 해보시면 로그 해가지고 이 녀석이 1 집어넣으면 로그 3 빼기 2분의 1 2 집어넣으면 로그 4 빼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서
로그 6 집어넣으시면 8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계산을 이제 한번 해보시면 2분의 1은 6개가 있을 거니까 제일 뒤에 빼기 3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해가지고 여기에는 뭐가 오겠어요? 3, 4, 5, 밑에 로그 2가 있죠? 6, 7, 8까지 붙이겠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만 구하면 되는 거지. 얘만 구하면 되는데 2는 좀 끄집어내자. 2를 좀 끄집어내보시면 몇이 나오죠? 2의 몇 승이면 2승, 3승, 6승, 그죠? 2가 6개 있죠? 그래서 6 로그 2에 6 끄집어내서 이렇게 만들고요. 남는 거 적어보시면 3이 하나, 2개, 5가 하나, 7 하나죠. 3이 하나, 둘, 5가 하나, 7이 하나요. 9, 7이네요. 그죠? 그럼 이게 몇 정도 되냐면 45에 7하면 7, 5, 35 28이니까 30, 315 이게 315입니다. 됐어요? 다 했다. 이거에 정수 부분 구하래요. 정수 부분 구하라는 거죠. 다 했습니다. 자, 이거 몇 정도 되냐? 315는 몇이랑 몇 사이? 256과 512 사이잖아. 맞지? 256이 몇이야? 8이죠, 8. 8과 9 사이죠, 315는. 그러니까 요 로그 2의 315는 몇이야? 8점 얼마인가요? 뒤에는 3이잖아. 됐어? 왜요? 뭐예요, 그 표정은? 뭐라고요? 왜 하기 싫으시죠? 정리 한번 다시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P의 X좌표를 줬단 말이야. AN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 식 세워서 X좌표 구한다 정도는 할 수 있을 거고, 길이를 줬잖아. 이 루트 N. 길이가, 이 PQ 길이가 N이다를 줬잖아. 그래서 P좌표, Q좌표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 하면 식이 들어오니까 그거 하지 말고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기울기가 빼기 1이다를 줬으니까 1대1대 루트 2를 활용하시면 요거랑 요거의 차이가 루트 2분의 n이구나를 알 수 있을 테고, 그죠?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해도 돼요. 이거에서 루트 2분의 n 와가지고 저거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루트 2분의 n이랑 p의 y좌표가 같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지. an을 저기다 데이터한 거, 그죠? 아무튼 저렇게 하시면 이게 이제 딱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AN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치? AN이 여러 개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AN으로 바꿀 수 있고, 바꿔서 정리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한 식은 아닌 식이 나오죠. 그래서 뭐 1부터 6까지 해라 라고 해서 계산해보시면 이 정도까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거 정리하고 나면 끝났잖아. 315가 몇 정도 되는지만 파악하면 끝나지. 얘는 2의 8승과 2의 9승 사이. 왜? 위치 2니까. 위치 2니까 2의 거듭제곱 근처로 생각해보셔야지. 됐어요? 좋아요. 또요? 또 질문을 내보시게. 뭐라고요? 경찰의 지출이 연속 6개가 있는 와, 너무 좋겠다. 여러분 할 일 없으시면 경찰대 시험이나 쳐보세요. 시간 낭비, 시간 낭비. 내가 경찰 될 수도 있잖아요. 경찰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빠를 수도 있어. 자, 질문이요. 또 몇 번? 1817번 1817. 드디어 수학적 비납법으로 넘어. 드디어다, 드디어. 1817?
게 많아가지고 무슨 소리세요? 써야 되는 게 많아서 하기가 싫은 거야. 객관식으로는 근데 별로 안 어렵지 않나? 왜냐면 여기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되잖아. 따라가면 툭 나올 텐데 어떤 게 문제일까? 근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아 뭐야? 아 그거야? 네. 문제 오류예요. 어허.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마이너스가 아닐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 오류가 맞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음수로 나뉠 수 있거든. 음수로 나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좀 마땅찮아. 그러니까 약간 풀이가 저건 것 같아요. 오류가 맞는 듯합니다. 그거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거다. 문제는 어디 갔지? 문제가 어디 있었나? 아이, 문제가 어디 있었는데 안 보이네. 그냥 적어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그 모의고사 썼던 문제 중에 11번 문제 있죠. 11번. 11번 문제가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이게 11번 문제에 관한 이야기인데 fx는 3차라고 했어. 3차. gx는 뭐라고 했냐면 f'x 곱하기 fx라고 했어. 여기까지 나와 있었고요. 조건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의 전체 제곱이 있었고 위에 g2가 있었고 뒤에 프라임 x가 이렇게 있었고 얘가 0이 아닌 상수라고 했어요. 0이 아닌 상수로 수렴한다라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가 있었지. g1이랑 g2 나조건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G1이랑 G3이랑 같은데 얘가 0이다 뭐 이거였어요. 요게 있었고 라스트 하나가 다조건이 뭐였지? 라스트 하나가 이거였던 것 같은데 1보다 큰 그렇지. 다조건이 x가 1보다 큰 실수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거가 성립한다 거든. 얘가 성립한다라는 말이고요.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이거 풀다가 그 이상해서 제일 마지막에 뭐가 좀 안 되는데 하고 마무리가 좀 덜 됐을 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 해주자면 문제 오류가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나왔던 거지.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런 거죠. 일단 여기서 G'은 X-1의 제곱을 가져야 돼. G'이 X-1의 제곱을 가진다는 말은 Gx는 X-1의 세제곱을 가져야 돼. Gx가 X-1의 세제곱을 가진다는 말은 얘랑 얘를 미분한 게 있는데 얘가 3개를 가지려면 얘가 2개, 얘가 1개 가져야 돼. 이해가 되니? 얘가 X-1 하나, 얘가 X-1 2개여야 하는 거지. 이렇게여야 하는 거지. 이런 식인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Gx를 일단은 이걸로 지난번에 풀었던 거 말고 그 답안지 풀이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자면 오류가 어디에 났는지 이야기를 해주자면 x-1에 일단 세제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g3은 여기다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x-3도 있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가 3차지 미분하면 2차지 그럼 5차가 돼야 되거든.
5차인데 지금 3차, 1차 있으니까 4차까지가 나왔어. 그러면 1차가 나왔지. 1차를 ax 더하기 b라고 넣을 수 있어. 됐니? 그럼 이제 답안지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f'과 fx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요거는 f'과 f의 곱이니까 얘네 둘이 적절히 좀 나눠 가지면 된다 이 말인 건 거야. 이해가 돼요? 적절히 좀 나눠서 가지면 된다. 그리고 f는 x-l의 제곱을 가져가야 되니까 얘는 그럼 여기 있는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가져오고 3차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제 요거랑 요거 중에 하나를 가져가면 된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답안지는 뭐라고 돼 있냐면 x 빼기 3을 가지고 갔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얘를 가져갔을 수도 있잖아. 그럼 자동으로 f'은 얘가 이거랑 이걸 가져갔으니까 요거 하나 남았지? 이게 되거나 또는 f'은 얘가 이거랑 이거 가져갔으면 x 빼기 3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풀었거든. 답안지는 이렇게 풀었어요. 오케이? 되니? 그래서 위에 세트거나 밑에 세트다로 해서 답안지가 풀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fx가 최고 차항의 양수라는 말이 있었으면 이 문제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양수란 말이 전혀 없어요. fx가 양수란 말이 없어. 양수라는 말이 없으면 문제가 뭐 생기냐면 이게 나눠 가져갔어도 항상 이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마이너스 붙고 여기 마이너스 붙은 식도 문제가 없는 거야. 이해가 돼요? 둘 다 마마여도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잖아. 둘 다 풀뿔이라는 보장이 없죠.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어도 저게 되는 이게 두 개 곱해가지고 얘다 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 심지어 뭐도 가능하냐면 여기 k 같은 숫자고요. 여기가 k분의 1이면 돼요. 다른 숫자가 이런 식으로 나와도 또 문제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문제가 고려를 안 한 것 같아. 이 문제가 요거를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앞에 다른 숫자가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도 전혀 고려를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풀려고 이제 해서 답을 끼워 맞춰놨으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요 11번은 문제 오류가 많은 듯하니 그냥 이제 요 정도까지만 딱 봐두시고 원래는 어떤 조건이 더 있어야 되는 거야? 최고차항이 양수다라는 조건만 있었어도 사실 이건 풀리거든요. 최고차항이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fx가 이제 1하고 3일 때가 이 모양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1하고 3일 때가 이 모양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제 얘는 안 되고 요거 해보시면 얘가 x를 다 했다거든요. 해보시면 그래서 이제 요걸로 해보면 요 모양일 때 이제 딱 되는 요 모양일 때 다 조건 저거 만족시키는 얘는 사실 이거잖아요. 분 자만 보면 되지. 얘가 0보다 작다니까 fx 플러스 2가 fx보다 작은 게 있어야 되거든. 두 칸 뒤에 거가 얘보다 작은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어떤 점을 잡아도 얘 두 칸 뒤면 여기 그래서 무조건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렇죠? 얘는 여기쯤 잡으면 두 칸 뒤는 여기쯤 있을 거니까 작은 게 있어요. 그치? 그래서 양수다라는 조건만 있었어도 얘가 제외 딱 되면서 요것만 되겠네. 그래서 이 오른쪽 베이스만 되게 아니지. 오른쪽이 아니야. 아래쪽. 뭘 적어야 되지? 이게 X거든. 위아래가 이제 딱 나눠서 아래쪽만 되는구나. 위에 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하는 식으로 가는 거긴 하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문제는 뭐냐면 양수라는 조건을 줘도 그러면 얘가 이렇게는 되겠지. 근데 이거는 보장을 또 못해요. 이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그치? 이 보장을 해주지 않는단 말이야. K가 몇인지를 몰라. 여기 뭐 100이고 100분의 1일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그것도 보장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확실히 이 문제는 좀 살짝 잘못 만들어진 문제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간혹가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 수능이 가까워져서 만들어지는 그런 모의고사들은 이렇게 오류가 한 번씩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 이렇게 우리 이런 문제집 같은 경우는 오류 있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몇 년 동안 다 검증이 다 끝난 문제들만 쉽기 때문에 오류 있을 게 별로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수능이 가까워져서 막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어서 이런 쪽으로 이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이렇게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가 있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문제 오류. 그래서 지난번에 풀다 보니까 안 풀려져요. 이상 하나 있지. 자, 일단 1817 물어봤으니까 1817 한번 해볼까요? 뭔가 이게 적기.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에 그래서 A1이랑 A2가 1이고요. SN은 SN은 그냥 SN이네. 그래서 AN이 AN 더하기 1이 SN-1분의 SN 제곱 플러스 EN-1의 SN N은 2. 이렇게 된다. 일반항 A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볼게요. 거기 이제 줄을 따라가면서 한번 봅시다. A 플러스 1이 SN 플러스 1 빼기 AN이니까 얘를 좀 바꿨나 보다. 얘를 SN 플러스 1 SN으로 바꿨겠죠. 왜냐면 전부 다 S에 관련된 식이니까 얘도 AN보다는 S로 나타내는 게 낫겠지. 그래서 뭘 했냐면 SN을 오른쪽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이게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얘가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그거고 양변을 SN으로 나눴대. 그러면 얘가 이제 식이 이렇게 되잖아. 여기를 분해 SN. 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지? 뭔가 모양이. 자, 그래서 SN보다 SN 플러스 1 얘를 BN이라고 부르겠대. 얘가 BN이면 얘는 하나 적으니까 BN-1인 거잖아. 아하, 이런. 이 모양 아는 모양이지. 아는 모양이죠? 이거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의 1번항을 구하면입니다. 예. 그래서 BN 하면 이거 개찬 거 아시겠죠? 개찬 거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개차 수열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그 지난번에 그 저거 풀었던 것처럼 이런 거 어떻게 풀죠? 첫 1부터 시작해서 넣잖아. 얘는 2부터 넣어야겠다. 어, 3 넣으면 6. 해서 제일 마지막에 n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하면 날라가고 남는 게 B1과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4부터 해서 4, 6, 8 해서 2n 이거 저거 뭐지? 여기다 적어볼까? 플러스 K는 1부터 n-1까지 2K 마이너스 플러스 2라고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죠. 1 집어넣으면 4, 2 집어넣으면 6, n-1 집어넣으면 2n 맞죠? 그러니까 B1도 하나 챙겨놓자. B1은 뭐죠? S1분의 S2 S1분의 S2는 몇이니? S1은 1, S2는 2잖아 맞죠? B1은 2구나 2 더 플러스 이거겠네요. 2n 빼기 그러면 날아가고
이렇게 되겠다. bn이. 이게 이제 정리하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이게 이렇게 된다 해서 유도하는 것 자체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 다 소개가 돼 있잖아요, 그죠? 가가 n이겠네요. n은 n 더하기 되겠지. 여기가 n 더하기 되니까. 맞죠? 이렇게 할 거고. SN이 가 곱하기인데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면 BN이 얘는 n 더하기인데 얘가 SN보다 SN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SN이에서 어쩌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우리가 SN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랑 비슷해요. 모르겠지? 모르겠죠? 모르겠지? 모르시는 이거 집어넣으시면 이거고 이 집어넣으시면 이런 식이어서 n-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1 집어넣은 거는 여기 1 집어넣은 거잖아. 1 곱하기 2 곱하기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 3 곱하기 4 뭐 이런 식이고 제일 마지막에 n-1을 넣었을 거니까 식이 n-1의 n 이렇게 끝났을 거야. 이해되시나? 그러면 왜 이렇게 해서 곱하냐면 날려서 SN골 S1은 1이잖아? 그래서 여기 왼쪽은 SN만 남고요. 오른쪽에 거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두 개씩이야. 두 개씩. 그죠? 그래서 1, 2, 3, 4 그래서 n-1까지는 전부 다 두 개씩이에요. 1도 그냥 두 개라고 찾아버려. 하고 n만 하나야. 됐니? 여기도 이제 보시면 거기 돼 있죠. n 곱하기라고 보셔야 되겠죠. n 곱하기 하고 n-1 팩토리얼의 전체 제곱이다 라는 것이 이게 n-1 팩토리얼의 전체 제곱인 거죠. n-1 팩토리얼의 전체 제곱 다 제곱이니까.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가하고요. 그래서 a1이 1이고 해서 a는 sn 빼기 sn-1 아하 이제 이것만 하면 되겠네. 얘를 좀 정리 한번 하고 갈까? 아니다. 그냥 SN-를 바로 하자. 그러려면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요거에서 이걸 빼면 이렇게 되고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묶일 거고 여기까지는 똑같으니까 여기 이제 뒤에가 뭐가 되냐면 n-1이 또 n-1이 하나 더 묶이겠지 하고 여긴 그러면 뭐가 되냐면 n-1 n 그래서 n제곱 빼기 n 여기서는 그러면 1 하나 빠지겠죠. 이렇게 되겠네. 되겠나? 실은 이런 모양일 건데 거기 보시면 이제 n-2 팩토리얼의 제곱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얘가 뭐다? 나야. 이게 나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FN 해가지고 10 집어넣고 6 집어넣고 하시면 된다.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빈칸추로는 정리하기 귀찮아서 그렇지. 뭐 하라는 거 다 얘기해 주는데 그거 따라가면 되죠. 네,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에서 걸렸나? BN 구해놓은 상태에서 이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요거에서 걸렸으려나?
걸린 거 생각해 보시면 뭐 이거일 수 있겠네요, 그죠? 그 정도? 네. 이 정도이지 않을까? 근데 분수꼴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분의 SN 플러스 1이 돼 있는데 SN을 구해야 된다. 근데 분수꼴이야. 그러면 약간 각각 나열하는 거를 곱해가지고 분수 날려준다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교대급수에서 또 이런 거 많이 해봤지. 어떤 거 많이 해봤지? 이거 로그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 많이 해봤죠. 로그에서 앞에 시그마 하면 날라가잖아. 분수에서 날리는 거 많이 해봤잖아. 그죠? 이런 거 생각해 보신다면 이거 생각해내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것들의 변형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수학에서 배울 건 다 배웠고요. 우리는 활용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서 문제가 나올 것인가. 근데 그 활용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풀었잖아. 그래서 걔네들을 푸는데 사용한 어떤 개념들 또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새로 등장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잘 없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했던 거 떠올리면서 어떻게 풀면 되지를 생각해 보시면 풀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이거는 오늘 그러면 여기쯤 해서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하고요. 2교시 때는 자이, 수투 해보자. 수투로 넘어왔습니다. 너무 신나시죠? 얘랑 얘를 두께 차이를 한번 보세요. 한 3분의 2 정도밖에 없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얘가 1840문제니까 3분의 2라고 치면 해설지 두께는 얘가 더 두꺼운 거 그래? 자이에는 아마 그게 있을걸요? 해설지에 추가 문제가 있을걸요? 아마 근데 마플 수능 기출을 보면 해설지에 추가 문제가 있어요. 봤어요 혹시? 안 봤구나. 해설지에 추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풀고 싶으시면 풀어보시면 좋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이 같은 경우는 아주 옛날부터 쓰던 교재고요. 기출 문제 저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요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극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함수의 극한, 좌극한, 우극한, 극한값의 계산, 미정계수의 결정, 극한의 대소관계 이런 건 아실 테니까 딴 것들은 됐고요. 네. 미정계수 관련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만 하고 할까요? 부정형의 계산. 보통은 이제 그걸 부정형이라고 많이 하고요. 부정형의 계산은 대표적인 게 0분의 0꼴이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 중에서 누가 좀 더 주인공에 가깝냐 하면 0분의 0꼴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떨 때만 사용해요? 대체로는 차수 구할 때 정도만 사용하죠.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차수 구할 때 해가지고 그때만 사용하고
뭐 무한대로 갈 때 차수 위에 차수 뭐 밑에 차수 뭐 이거 했을 때 언제 0으로 가고 언제 무한대로 가고 이런 건 다 알잖아. 그래서 그런 건 안다고 생각을 하고 얘는 차수 판단 또는 뭐 지수 같은 경우는 지수의 그 아래쪽에 있는 숫자 판단할 때 이럴 때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0분의 0꼴이 사실 좀 더 주인공에 가깝지. 0분의 0꼴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습니다. 분모 0 만들어주고 분자 0 만들어주는 녀석이 있고요. 아닌 녀석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0분의 0꼴은 위에 있는 녀석과 밑에 있는 녀석 중에서 분자를 0 만들어주는 애랑 분모를 0 만들어주는 애들 걔네들을 분리해내죠. 걔네들을 영인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하나 보고봅시다. x가 1로 갈 때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를 어떻게 풀지? 인수분해를 하죠. 그치? 그러면 분모를 0 만들어주는 애는 얘고요. 분자를 0으로 만들어주는 애는 얘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분자랑 분모의 영인자라고 해요. 영인자라고 해요. 얘네들 영인자라고 하고요. 걔네들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뒤쪽에 있는 녀석들은 영인자가 아니지. 그러면 얘네들은 사실 0분의 0꼴 문제 푸는데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녀석들은 아닌 거예요. 그냥 대입하셔도 사실 별로 문제가 없어요. 됐나? 그래서 0분의 0꼴 같은 경우에는 영인자를 찾아가지고 분자의 0이 몇 개인지 분모의 0이 몇 개인지를 찾으셔서 분자 0 만들어주는 애, 분모 0 만들어주는 애 해가지고 날려서 구하죠. 그죠? 이렇게 약분을 해서 다시 1 집어넣으면 2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구하는 거고 0분의 0을 푸는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인수분해이긴 하지만 딴 것도 많이 사용하죠. 어떤 것도 보통 써? 무리수 같은 경우가 있으면 유리화 같은 걸 하지. 유리화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0 있는 애가 루트 안에 들어있는데 걔가 바깥으로 나와야 뭐 약분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밖으로 안 나와서 걔네들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싶어서. 그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리미트 x 1로 간다고 치면 분모는 0 만들어주는 애가 x-1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는데 얘는 0 만들어주는 애가 루트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럴 때 유리화를 하지. 유리화를 하면 위에가 이렇게 예쁘게 딱 튀어나와요. 그죠? 이렇게 딱 튀어나오면 0인자 가지고 날려주시고 다시 집어넣으시면 되지. 되나요? 분자랑 분모의 영의 객수가 몇 개인지를 빨리 카운트를 하셔가지고 걔네들 날려주시면 되고요. 영의 객수가 같을 때만 수렴할 수 있죠. 물론 분자의 영의 객수가 더 많으면 0으로 가긴 합니다. 그죠? 분자가 영의 객수가 더 많으면 0으로 가긴 하죠. 근데 분모의 영의 객수가 더 많아버리면 수렴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의 객수 위아래 걸 빨리 카운트 하셔가지고 걔를 이제 딱딱딱 약분해가지고 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요게 이제 극한 파트. 그러하고요. 이정계수 결정이나 대소관계 이런 것들은 알지 않을까 싶어요. 뒤로 이제 한번 가봅시다. 문제 좀 풀어가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유형 1번은 너무 많이 해봤으니까 아실 테니까 지나가고요. 이런 것들은 눈으로 그냥 쓱쓱 푸시면 돼요. 눈으로 푸시고요. 자이는 저 마플보다는 좀 더 직관적이죠. 그래서 저기 있는 별의 개수가 그 난이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무궁화인가? 뭐 아무튼 그 꽃에 색깔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거 보시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저거 하실 때는 저거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함수의 합성함수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합성함수는 저거여서 우리 이런 거 하잖아. x가 a로 갈 때 해가지고 f의 gx 이 녀석의 극한값을 구해라 이런 거 하시면 보통 이제 x가 a로 간다면 세 가지를 해보잖아. a가 플러스일 때, a에 마이너스일 때, a일 때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해보죠. 뭐 물론 극한일 때는 a일 때 함수값은 체크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요소까지 그냥 같이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했을 때 a 플러스로 갈 때 gx가 만약에 뭐 b로 간다고 치면
얘가 B로 간다고 치면 FB 이렇게 이제 따져볼 텐데 얘가 이제 B보다 좀 큰지 좀 작은지 이런 거 체크하지. 기억나세요? 좀 큰지 좀 작은지 체크하는 거. 그래서 얘가 이제 뭐 B 얘는 마이너스로 나오고 F 얘는 B가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B의 플러스로 봤더니 얘가 이제 B의 우극한 셈이고 얘는 B의 좌극한 얘는 B의 함수값인데 만약에 이거 세 개가 다 똑같으면 연속이 되는 거고요, 그죠? 셋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불연속이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합성함수에 극한할 때는 뭐만 좀 조심하라고 안에 거를 먼저 보낼 건데 이 녀석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거 좀 보시라고, 되겠지?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별로 안 어렵지 않을까? 뒤쪽에 극한값의 존재 있는데 보다시피 그냥 좀 보시면 됩니다. 좌극한 보시고 우극한 보셔가지고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간단한 함수의 극한값은 진짜 간단하니까요. 간단하게 풀어보세요. 가우스의 극한값은 그 얘기 정도만 할까? 가우스는 가우스에서는 언제 불연속이 되지? 언제 불연속이 되지? x가 정수일 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언제 불연속이 되지? fx가 정수일 때 불연속인 거야. 오케이. 근데 항상 정수일 때 불연속이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대입하면서 관찰을 좀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하나만 보여줄게. x제곱이라고 한번 해봐봐. x제곱이라고 한번 해봐. 그럼 봐라. x자리에 우리가 빼기 1부터 시작해서 빼기 1부터 시작해서 잠깐만 빼기 1부터 크고 0까지를 대입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빼기 1에서 0까지면 제곱하면 x제곱은 1보다 작지. 0과 1 사이지. 따라와요. 맞죠? 0과 1 사이죠. 요거 대입하시면 몇 나와요? 빼기 1에서 0까지 대입하시면 얼마 나오죠? 0 나오죠. (0에서 1) 사이 대입하면 뭐 나오니? 여전히 제곱은 1보다 작지. 그럼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얘도 0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0에서는 불연속이 나오지 않는 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재밌는 게 1에서부터 이렇게 대입하면요. 그 다음에 2가 아니라 루트이죠. 왜 루트이지? 제곱이 정수가 되는 거니까, 맞지? 이 가우스 안이 전체가 정수가 되는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fx가 정수가 되는 거 찾는 것처럼 x제곱이 정수가 되는 걸 찾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1담은 루트이죠. 네? 루트 2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우스 하면 몇이에요? 제곱하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잖아. 맞지? 그러니까 1 나오지. 그치? 그리고 이제 2단부터는 이게 이제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갈 건데, 그래서 제곱이 이거 뭐야? 가우스안이 정수가 되는 값에서 불연속이 생기는 건 맞는데, 가우스안이 정수가 되는 점에서 무조건 불연속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아시겠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나? 이 얘기 정도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얘기 정도만 하면 얘는 문제 없지 않을까. 가우스 성질 여러분 좀 아시죠? 기억하니 얘들아? 가우스에서 우리 정수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분리 가능한 거 아시죠? 뭐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곱하기는 바깥으로 못 빼는 거 알지? 못 뺀다. 곱하기는 바깥으로 못 빼요. 나누기도 못 빼요. 알죠? 네, 그 정도만 알면 가우스 성질은 다 알지 않을까. 뒤로 한번 가봅시다. 극한에 대한 성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떨 때인 거냐면 수렴하고 수렴할 때야. 수렴하고 수렴할 때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 여전히 걔들도 수렴한다라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저 OX 문제 있죠. 그걸로 많이 나오죠. 그걸로 많이 나오니까 하나 정도만 한번 해볼까? 83번 한번 풀어보세요. 참거리 문제. 하나면 또 참거리는 아니겠어요? 풀었죠? 짧게 잘 풀었어요? 풀었죠? 해볼게요. 보세요. 얘도 존재하지 않고 얘도 존재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은 좌우 극한이 둘 다 다르다는 소리지. 다르면 더한 것도 존재하지 않니? 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틀렸죠. 틀린 거는 발레하는 거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거 들어줄 거냐면 좌우극한에 f의 좌우극한을 1이라고 해봐. 얘를 우극한을 1하고 빼기 1이라고 해보시고 g의 좌우극한을 빼기 1과 1 같은 거라고 해버리시면 빼기 1과 1 같은 거라고 해보시면 얘는 a 근처에서 좌우극한이 1하고 빼기 1 다르니까 극한값 존재하지 않고요. g도 1하고 빼기 1 다르니까 극한값 존재하지 않지. 다만 둘을 합한 녀석은 이거 우극하면 보면 1하고 빼기 1이니까 0 되잖아. 좌극한 보면 빼기 1하고 1이니까 0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얘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런 거 이제 어떻게 풀어요? 기억하세요? 보통 이제 봐봐. 하나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내버려 두세요. 둘이 섞여 있는 게 있으면 얘를 새로운 함수로 줍니다. 됐지? 구하라고 하는 거 한번 봐. gx잖아. 그럼 gx는 이를 보시면 fx분의 gx가 hx니까 fx랑 hx를 곱하면 되겠네. 그렇지? 묻는 거는 리미트 gx니까 여기도 리미트를 붙여보셔야 되고 왼쪽에 있는 gx의 극한을 물었다는 것은 오른쪽을 물어보시면 거랑 똑같고 fx는 수렴한다고 하였고요. hx는 이 통째로인데 이 통째로 hx도 수렴한다고 하였으니 수렴 곱하기 수렴이니까 얘가 수렴인 게 문제가 없다는 거야. 이해되시나? 되시죠? 이런 류의 문제는 어떤 걸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해봤을 때 나누기 됐을 때 조심해야 되지. 나누기가 되면 뭐를 조심해야 돼?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돼, 맞지?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 섞인 게 있으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함수로 치환해보라고 했지. 그래서 얘를 hx, 얘를 ix라고 해보자. 됐어요? 그럼 우리는 fx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그럼 fx는 hx랑 ix 더해가지고 더하면 gg 날라가고 fx가 2배가 될 거니까 2분의 1 하면 되는 거 아시겠어요? 됐어요? 다 했다. 그럼 이건데 이번에 뭘 물어봤어? 리미트 물어본 거잖아. 맞지? 자, hx 수렴해야 돼. 수렴하지. ix 수렴해야 돼. 수렴하지. 수렴끼리 더했다. 수렴하죠. 2분의 1에도 당연히 수렴이지.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 정도는 쓱싹쓱싹 그냥 해보라야 돼요.
사실 애들이 이 정도는 잘 해가지고 수능에는 언젠가부터인가 OX 문제에서 템포즈 문제가 별로 안 나온 것 같다. 그런 느낌이랄까. 뒤로 한번 가봅시다. 자, 영문의 연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영문의 연골. 앞에 거는 뭐 뻔한 문제들인 듯 하니까 뭐 그냥 한번 풀어보시고요. 무리식인데 뒤에 있는 것도 뻔한 문제들 뭐 해봐야 뭐 유리수, 유리화하는 게 다겠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그거 하나만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거 얘기만 한번 해드릴게요. 잘 보라. 이렇게 했을 때 있죠. 그랬을 때 봐봐. fx 빼기 루트에 가지고 뭐 gx라던가 또는 루트가 양쪽에 다 더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둘 다 다항식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근데 만약에 얘가 수렴을 하고 싶어. 수렴을 하고 싶으면 잘 생각을 해봐라. f의 차수랑 저 루트 gx의 차수가 당연히 수렴하고 싶으면 같아야 되겠지. 차수가 다르면 앞에 게 크면 무한대로 갈 거고 뒤에 게 크면 빼기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fx와 뒤에 있는 루트 gx는 차수가 같은 차수여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같은 차수여야 되고요. 플러스 개수도 같은 개수여야 합니다. 개수도 같은 개수여야 해요. 한번 볼까? 생각 한번 해봐라. 만약 앞에가 x0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야. 빼기 루트하고 안에 있는 녀석을 봤더니 뭐 2x 4세 플러스 1 뭐 이런 거 있다고 쳐봅시다. 얘 2차 루트 안에 있는 4차니까 얘도 2차 문제 없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이제 차수가 같으니까 비교해봐야 되는데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유리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테고 유리화를 하시면 위에가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의 제곱에다가 빼기 뒤에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밑에는 뭐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나올 건데 봐봐. 이게 빼기 했을 때 밑에 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수렴을 하려면 최고차가 날라가야 돼요. 최고차가 날라가야 돼요. 왜? 이게 제곱 빼기 제곱을 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최고차는 당연히 원래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최고차보다 지금 차수가 높다고. 지금 4차잖아. 맞지? 이 녀석의 켤레를 위아래로 곱했을 때는 얘가 만약에 지금 봐봐. 2차지. 켤레 곱하면 밑에가 지금 몇 차야? 2차지. 맞지? 근데 위에는 켤레를 곱해가지고 제곱 빼기 제곱의 계산이란 말이야. 맞지? 이거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이게 수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위에 4차잖아. 여기 이거 풀면 뭐 나오겠어? x 4승 나오겠지. 최고차만 한번 봐봐. x 4승 나오죠? 여기 빼기 2x 4승이잖아. 4차가 안 날라간다고. 이해가 돼요? 그럼 위에는 몇 차가 되냐면 4차가 돼요. 2차분의 4차 수렴할 수 없지. 이해되시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곱 빼기 제곱을 했을 때 최고차가 날라가줘야 돼요. 최고차가 날라가려면 이 녀석의 최고차의 개수랑 이 녀석의 최고차의 개수는 같아야 돼. 이해되시나? 그래서 여기 1이고 여기 2잖아? 볼 것도 없어. 이거 유리화 해볼 필요도 없어. 발산이야.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지? 그래서 만약에 이 녀석이 수렴을 하려면 그냥 4라고 할까?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1차주 앞에 뒤에도 제곱 안에 있는 2차에서 1차지 최고차항 개수 한번 쓱 봐. 1이지? 여기 뭐야? 1이잖아. 이런 게 수렴할 수 있는 값인 거야. 이해가 되시나?
그럼 얘를 이제 한번 해보시면 위아래 컬러를 곱했다고 치면 위에가 하고 밑에가 될 건데 얘가 날아가면서 차수가 떨어지죠. 위에 1차 되지. 그치? 최고차 날아가면서 위에 1차 되고 원래 몇 차였어 얘가? 1차였잖아. 1차분의 1차니까 얘가 수렴 가능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우리 뭐 얘가 수렴해야 된다 아니면 뭐 수렴하도록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하면은 최고차항도 같이 보세요. 아시겠죠? 차수 보시고 최고차항도 같은지를 같이 봐서 최고차항이 만약에 같지 않다 그럼 수렴하지 않겠네를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그거 정도만 하고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9번은 뭐 그러하니까 뒤쪽에 거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뒤에 무한대 곱하기 0꼴 무한대 곱하기 0꼴은 별로 할 거 없죠?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어떻게 풀어요? 이 얘기만 하고 가자. 어떻게 풀죠? 식 변형하지. 변형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변형하면 0분의 0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뀝니다.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아시죠? 이게 왜 그렇죠? 이거에서 무한대 대신에 뭐라고 적을 수 있니? 0분의 1이라고 적을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 0분의 0꼴이 되는 거고요. 0 대신에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무한대분의 1이라고 적을 수 있지. 0분의 0꼴이 되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거예요. 0 곱하기 무한대꼴은 어차피 식 변형해야 되고요. 식 변형하면은 이거 아니면 이거 되니까 0분의 0꼴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꾸셔가지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됐나요? 뒤로 갈게요. 인수분해를 이용한 미정계수의 결정이 있는데 자 얘는 분모에 있는 0의 개수, 문자에 있는 0의 개수 이거 카운트해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 이렇게 푸는 거고요. 뭐 이거는 많이 해봤을 것 같긴 하지만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 정도 해볼까요? 128번 한번 풀어보세요. 128번이 별건 아닌데 은근 또 잘 틀리더라고요. 별건 아닙니다. 별건 아닌데 또 우리 예전 그 극한하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의외로 못 푸는 사람도 좀 있을 거예요. 답이 나왔죠? 나 좀 걸리나? 좀 걸리나? 못 풀고 있구만. 못 풀고 있구만. 한번 풀어보야 잘했구만. 그렇나? 나왔어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안 나왔지만. 풀어보길 잘했네요. 뭔가 얘는 문제가 너무 적다.
아닌가? 적은 거 같기도 하고. 언제 다 해요? 언제 다 하나? 다 했죠? 다 했죠? 아하 지금 이걸 못 풀려니 뭐 나오긴 했네. 해보자 얘들아. 간다.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지? 자 생각. A를 넣는다고 쳐. A를 넣으면 얘가 날라가고 얘가 날라가잖아. FA분의 FA니까 약분하면 1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FA분의 FA 해가지고 띵띵 날리면 1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5분의 3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극한파트에서 뭐분의 뭐를 해가지고 만약에 얘네들이 똑같다고 쳤을 때 똑같으면 이렇게 날려서 1이 되잖아. 근데 1이 되지 않는 케이스가 하나 있죠. 극한파트에서. 뭐가 있지? 위아래가 똑같은 녀석으로 가는데 1 되지 않는 케이스가 하나 있잖아. 0분의 0꼴이요. 0분의 0꼴은 둘 다 0으로 가지만 둘 다 0으로 가지만 막상 계산해보면 1 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죠. 맞니? 얘가 FA분의 FA에서 그냥 만약에 얘가 일반적인 다른 숫자로 수렴하는 거였다면 뭐 B 같은 걸로 수렴하면 FA분의 FA가 B분의 B에서 띵띵 날리면 1 나와야 되는데 5분의 3이 나왔다는 말은 0분의 0꼴이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시나? FA가 0이라는 소리지. FA가 0이라는 소리지. 네. 그러면 A가 이 fx의 근이잖아. 근데 fx의 근이 알파는 베타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냥 둘 중에 하나가 A구나라고 생각해버리시면 편하겠네요. 됐나요? 그럼 fx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제 됐어요? 그래서 얘를 x-l을 위아래로 이렇게 날려버리면 밑에 게 뭐가 되냐면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A 이제 집어넣으시면 땅 집어넣으시면 맞죠? 얘가 5분 대충 암산 되냐 이거? 하나는 더하기 1과 하나는 빼기 1 있으니까 얘가 4겠지. 4 더하기 1, 4 빼기 1 맞죠? 알파 빼기 베타가 3이 되죠. A 빼기 베타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가는 게 118번입니다. 이런 거는 한 2분? 1분 30초 정도는 풀어야지. 야 저거 한 또 얼마나 걸렸냐? 1분 30초면 풀어야지. 근데 이게 왜 빨리 안 풀리냐면 여러분 이 판단이 늦기 때문이야. 이 판단이 늦기 때문이야. 이 판단이 늦잖아. 맞지? 0이면 FA분의 FA인데 왜 5분의 3이지? 여기서 갑자기 뇌정지 이렇게 되면 안 될 거예요. 같은 숫자인데 다른 수로 수렴하려면 0분의 0꼴밖에 없다를 기억하고 계셔야지. 그죠? 아하 기억하고 계셔야지. 자, 기록
갑시다. 이제 와서 유리어를 이용하는 아까 전에 좀 이야기를 해봤던 것 같으니까 해보시고요. 루트가 있다고 무조건 유리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루트가 있는데 그 루트가 있는 그 식이 0으로 가지 않으면 유리하지 마세요. 루트 있는 식이 0으로 가는 녀석일 때만 유리하는 거예요. 위아래 막 루트가 둘 다 있는데 막 둘 다 유리화를 그냥 막 해버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분수식 극한 정도는 저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136번 풀만 하거든요. 근데 걔는 뭐 방금 풀어봤던 거랑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서 패스하고요. 새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는 얘는 문제가 이제 뭐 보시면서 판단하는 건데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합성함수 극한 아까 얘기해줬죠. 어떻게 풀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146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걔는 숙제하시면서 풀어보시고요. 뒤로 넘어가서 근데 우리가 이걸 오늘 다 할 수 있을까? 잠깐만. 그게 문제가 제 숙제도 문제거든요. 자 여기쯤에서 그거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 그 약술형 논술에 대해서 수요가 좀 있는 듯하여. 수요가 좀 있는 듯하여. 제가 조사를 좀 해봤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수요가 좀 있는 듯해서 여러분의 그 의견을 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월수토잖아요. 월수토가 있잖아. 토요일에 이제 모의고사하고 모의고사 풀이를 하잖아.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약술형 논술 저거를 지금 하고 있는 정규 수업 내에서 만약에 한다고 치면 토요일날 모의고사 치는 대신에 요때 약술형 논술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요거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하는 거죠. 요때에서 모의고사 치는 시간까지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해서 한 2달 하면 될 것 같은데 약술형 논술은 뭐 그렇게 준비가 되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 논술 문제에 대한 적응력 정도? 논술 문제에 대한 이런 느낌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는 걸 좀 알고 풀어내는 거 이제 뭐 그거 적는 거 정도? 그런 거 연습하면 되는 거여서 되게 많은 시간이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하면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있는 시간을 활용한다고 치면 월수는 그냥 진도를 나가고 토요일 날을 좀 활용해서 요때 이렇게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한다 치면 아니면 아예 그냥 하는 저거는 그대로 두고 하는 건 그대로 두고 새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화요일 날 이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은데 만약 한다면 화요일 날 그냥 아예 그냥 논술 약술형 논술반 해가지고 이렇게 개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거는 한 달에서 2달 정도만 준비하면 되는 거여서 이거를 막 많이 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 하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클리닉 정도로 더 봐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뭐 클리닉도 이때 하겠지 클리닉 때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려고 하는데 요쪽이 나을까 아니면 요렇게 새로 추가해서 하는 게 나을까 요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이제 지금이랑 스케줄이 똑같다는 거는 장점이 되겠죠. 장점이 될 텐데 모의고사는 요거 준비할 동안은 아마 못하지 않을까. 아마 9, 10월 2달? 9월, 10월? 11월부터 보통 시험을 약술형 논술이 11월 초부터 쭉 있더라고요. 일정이. 그래서 10월 말 정도 되면 끝나는 일정으로 해가지고 해볼까 해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이제 새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서 이제 새로 반을 개강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용이 좀 나오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떤 게 나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로 할까요? 위에 걸로 할까? 효율을 따지면 위에 거는. 네. 위에 걸로 할까? 밑에 걸로 할까? 위에 걸로 할까? 진짜 예쁜 건 토요일 날 하는 거긴 한데. 얘 예쁘죠?
화요일에 하나, 토요일에 하나 그 수업 내용은 똑같은 거죠. 예, 수업 내용은 똑같을 거예요. 어차피 3시간으로 할 건데 얘는 이제 모의고사 하는 시간 대신에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모의고사가 조금 그러하시다면 지난번에 의견 나왔던 것처럼 좀 풀어와서 제가 그걸 드리면 좀 풀어서 와서 시간을 알아서 좀 잡아서 제가 모의고사 학급 모의고사를 이렇게 해서 뽑아서 드리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모의고사가 빠지잖아. 그러니까 좀 풀어서 와서 월수 중에 이제 적당히 시간 봐서 제가 딱딱딱 풀어주고 가는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때 아니면 클리닉 때 하거나 이런 식으로도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보다는 약간 양이 좀 축소되긴 하겠죠.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치지만 근데 이제 이것도 보고 뭐 하려고 하면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해요. 차라리 그냥 그러면은 모의고사 받고 네. 나중에 따로 와서 질문 그렇게 하고 아니야. 클리닉 느낌으로 클리닉 때 와서 그렇게 해도 괜찮죠. 그러면 이 느낌으로 할까요? 요거 괜찮아요? 그럼 요걸로 하고 원래가 모의고사 치고 2시간 해서 저거 했잖아요. 3시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토요일 12시에서 3시 이렇게 12시부터 와서 네, 12시부터 와서 그냥 3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이때는 그냥 약술 요거 하는 시간으로 와서 풀고 그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풀이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게 좀 있겠죠. 시작은 일단은 설명이어서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푸는 것들은 숙제로 해오면 되지 않을까요? 약수량 문제 네. 채점 기준이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지금처럼 이제 문제 같이 풀어보고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거 쓸 때 어떤 거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죠. 수능 특강에서 나와요. 네? 그게 학교마다 좀 달라서 네, 그래서 부제를 좀 잡아서 해볼까 싶은데 그렇게 합시다. 요거 괜찮아요? 이걸로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모의고사는 제가 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모의고사 한번 생각을 해보고 논술 문제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언제부터 9월부터 일단 원장쌤이랑 상의를 좀 해봐야 돼서 일단 시간 정하고 있는 거고 시간 이제 정했으니까 원장쌤이랑 상의해봐서 뭐 언제부터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해봐야 9월쯤이지 않을까? 빨리 해도? 9월이면 다음 주 아니에요? 예, 뭐 그래서 9월 중에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논술 준비는 한 달에서 2달 사이, 길면 2달이고요. 보통 이제 한 달 반 정도 해도 되고, 보통 그 정도 준비해서 하니까. 약수량 같은 경우는 문제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뭐 수학 실력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좀 집중을 하면 될 듯하니 그런 거에 좀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듯합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언제부터 할 건지는 일단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는 아마 그냥 평소대로 모의고사 치고 요거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